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한국어 교학과의 장종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다음에 뒤에는 명사가 오고요. 또 어떤 다음에도 뒤에 명사가 오는데, 무슨 어떤은 다 1급이죠. 초급 1급에서 다 배우는 어떤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외국인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학생들이 그 차이에 대해서 잘 알고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무슨과 어떤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그냥 쉽게, 간결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대로 외국인 학생들에게 설명하시면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제 무슨 어떤이 있습니다. 무슨 어떤. 그래서 무슨 다음에 뒤에 명사가 오죠. 무슨 다음에 뒤에 명사. 그래서 무슨은 이제 무엇이죠. 무엇. 자, 그런데 이건 무슨은 뒤에 이제 명사가 오고 학생들한테는 이 형태를 제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항상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규칙화, 공식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학생들이 그것을 간결하게 이해를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화, 공식화해서 제시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무슨 뒤에 명사 온다라는 것을 하나의 어떤 공식화해서 제시를 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때 무슨 다음에 뒤에 명사가 오고 질문하면 중요한 것은 대답이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명사가. 대답이 형용사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니까. 어떤 대상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무엇이에요? 뭐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이것은 뭐예요? 그럼 책상이에요. 연필이에요. 필통이에요. 어떤 대상에 대한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무슨을 물어볼 때는 대답이 어떤 대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자, 예문을 아래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주 질문하는 게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무슨 그러면 대답은 명사가 나와야 돼요. 어떤 그 음식의 대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빔밥을 좋아해요. 비빔밥은 명사죠.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어떤 대상이 됩니다. 대상. 그렇기 때문에 뭐 비빔밥을 좋아해요. 뭐 라면을 좋아해요. 김밥을 좋아해요. 이렇게 자,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라고 질문했는데,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그러면 그것은 안 됩니다. 삑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대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비빔밥을 좋아해요. 라면을 좋아해요. 김밥을 좋아해요. 뭐 삼겹살 좋아해요. 이렇게 어떤 음식의 대상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설명을 하실 때, 외국인 학생들은 또 이것을 1급에서 배우기 때문에 아주 기초 초급에서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한국어 어떤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것을 배우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뭐 구구절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결하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의 어떤 패턴화를 시켜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질문, Q일 때는 무슨 뒤에 명사, 물음표, 대답은 명사 온다. 이렇게 하나의 어떤 패턴으로, 틀로 대화의 어떤 그런 틀을 제시를 해주시면 학생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어떤 그 이론적인 내용을 학생의 수준에 맞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지식으로 교수학적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르치기 위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교실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알아야 되는 지식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학생들은 이렇게 배우게 되고 쉽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명사, 대답은 명사로 와야 된다. 그래서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비빔밥을 좋아해요. 이렇게 규칙을 제시하시고 예문을 한두 개 보여주시면 학생들이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똑똑하기 때문에요. 교사가 명확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학생들은 아주 똑똑하고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 어떤을 보겠습니다. 어떤. 자, 어떤 명사. 자, 역시 자, 패턴화 시켜서 어떤 다음에 뒤에 명사가 왔을 때 질문, 자, 물음표 왔습니다. 그러면 대답은 중요한 것은 자, 무슨은 대답이 뭐가 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어떤 대상에 대한 이름, 명사가 온다고 했죠. 그렇지만 어떤은 대상의 이름, 명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형용사 와야 돼요. 형용사. 자, 이걸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거 차이점. 그러니까 무슨 명사 질문이 올 때는 대답은
그 어떤 대상에 대한 이름, 그 명사가 와야 되지만 어떤 질문에 대한 어떤 그 형태일 때는 명사, 그러니까 어떤 대상의 이름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대상의 성질, 상태, 특성에 해당되는 형용사가 와야 돼요. 형용사. 자, 그러면 예문 보시면은요.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아까는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그러면 대답을 비빔밥을 좋아해요였어요. 자, 그렇지만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그러면 비빔밥을 좋아해요. 그러면 그거는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자, 대답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그러면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뭐 싱거운 음식을 좋아해요. 이렇게 형용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그러면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비빔밥을 좋아해요. 그러면 그것은 정확한 대답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떤 명사. 자, 이것도 역시 외국인 학생들에게 쉽게 교수학적 변화해야 됩니다. 학생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학생 수준은 여기에 있는데 교사 설명을 이렇게 높게 하시게 되면 학생과 교사의 어떤 그 간격이 있죠. 그러면 학생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교사의 설명을. 학생 수준에 맞게 교사는 설명해줘야 돼요. 어떤 어휘라든지 문법. 그래야 학생들은 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지. 학생 수준 지금 여기 한 2 정도에 있는데 교사가 7로 설명하시게 되면 벌써 5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혀 선생님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떤 명사 대답은 형용사 원단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학생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어떤 규칙을 제시하신 다음에 예문을 한두 개 보여주시면 학생들이 바로 아하 그렇구나 무슨 어떤 차이가 있구나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인데 비빔밥을 좋아해요. 그러면 그거는 삑 틀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무슨 어떤, 자, 이것이 자주 쓰는 표현이죠. 어휘입니다. 1급 때부터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자주 질문합니다. 그래서 차이를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유사하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무슨 질문이 있을 때는 꼭 대답은 명사로 끝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그러면 비빔밥을 좋아해요. 어떤 음식의 이름, 대상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어떤 명사가 올 때는 대답이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그러면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라고 대답을 해야지 비빔밥을 좋아해요. 이렇게 명사, 이름이 나오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의미 대충 어떤 의사소통은 되지만 명확한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정확한 표현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이 차이를 명확하게 학생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학생들이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래서 무슨 어떤 아주 중요하고도 꼭 알아야 되는 학생들이 그 무슨 어떤을 말씀드렸고요. 이 차이를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아주 쉽게 학생들이 그 차이를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자, 무슨 어떤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